네, 안녕하세요. 송천수학학원의 송천원장입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 이제 열심히 기하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우리가 기하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2차 곡선들과 다르게 뭘 갖고 있었냐면 점근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쌍곡선이 하나가 있었다.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오고, 다시 또 꼭지점이면서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쌍곡선이 있었는데, 이것과 그래서 이 쌍곡선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면 여기에 직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이 있어서 이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이 쌍곡선과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관계가 몇 가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이런 그 개수는 그냥 그림을 통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건 어떻게 보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얘하고 얘를 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교점을 찾는다면 두 개의 함수가 y는 fx, y는 gx가 있다면 fx하고 gx가 같습니다라는 관계식을 놓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는 이 y에다 갖다 집어넣고 만들어지는 x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는 겁니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쌍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정해지게 될 건데,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물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직선 y는 mx 플러스 n을 대입하여 정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부르도록 할 때 이 판별식 D는요, 0보다 클 수 있고 판별식 D는 0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판별식 D가 0이라면 만나긴 만나는데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뭐 교점의 개수가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없거나 한 개이거나 두 개이거나 이게 아니라 뭐 교점이 조금 더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식으로 계산해 봤을 때 만들어지는 식 자체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점은 최대한 많아봤자 두 개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쌍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사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몇 번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왜냐면은 1번이나 3번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특이 케이스니까 여기서 뭔가 좀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앞쪽의 포물선과 타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결국 접선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첫 번째,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이게 끝자리 상수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에 따라서 초점의 위치와 쌍곡선에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에 접하고, 그러면서 기울기가
m으로 설정되어 있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얘는 y는 mx 풀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건데, 증명은요 또 이렇게 되겠죠. 앞쪽에 포물선이나 타원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y는 mx 플러스 b라는 기울기만 정해져 있고 y절편이 뭔지 모르는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y는 mx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 접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식에 y에다가 y 대신 mx 플러스 b를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끝자리 상수 b를 구하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공식을 조금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풀마 뒤쪽에 붙는 게 a제곱 곱하기 m제곱 빼기 b제곱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은 타원에서 보시면요,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빗대서 외우시게 되면은 암기가 조금 더 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하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m으로 설정되어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겠느냐? 역시 얘도 y는 mx, 왜냐면 기울기가 m이니까. 그리고 이게 접선이 태생적으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루트하고 b제곱 빼기 a제곱 곱하기 m제곱이다.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과의 차이는, 그러니까 얘는 1이었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었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루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냐, 아니면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b제곱 빼기 a제곱 m제곱이냐의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선생님은 모든 과목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뭐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 위의 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다시 말해 접점이 x1, y1이라는 점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고자 하는 게 세 번째 문제의 목표인데, 이것은 원에서처럼 그 다음에 타원에서처럼 x 하나를 x1으로 싹 갖다 고쳐줍니다. 빼기 b제곱분의 y 하나를 y1으로 싹 고쳐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곡선은 이게 플러스 1인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죠. 똑같이 복부 동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쌍곡선이 직선과 가지고 있는 위치관계와 그 다음에 그 쌍곡선에서 특이한 케이스, 판별식 d가 0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실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13페이지의 22번 문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2번에 보면 4분의 x제곱 빼기 2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얘기하는 쌍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의 위치관계가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2번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3번 만나지 않게 하는, 이렇게 되는 걸 계산을 좀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어떤 위치관계를 생각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냐면, 얘를 갖다가 잘 연립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갖다가 고쳐 놓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다 4배 한번 해봅시다. 먼저 식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요.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4입니다. 그 다음에 y가 x 더하기 k니까 y 대신 x 플러스 k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죠. 전개시켜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kx니까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2k제곱은 4가 되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넘겨서 계산할까요?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4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의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계산해도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4분의 d는 d' 제곱, 다시 말해 2k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x제곱 앞에는 어차피 1이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2k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정리하시면 4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4니까 2k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다시 1번부터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판별식은 우리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놨고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4분의 d, 다시 말해 2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하는데 2k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귀찮으니까 2로 나눠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마이너스 2 넘겨가지고 k제곱이 2보다 크니까 풀마 루트 2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아닙니다. 2차 부등식이니까 얘가 k가 없어도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k 플러스 루트 2, k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고 그림을 갖다 그려보시면 만나는 지점들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만나고 루트 2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든지 k가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번에서는 그것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다시 말해 접할 때 상황을 물어봤으니까요. 4분의 d가 0인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국에 축에서 만나고 있는 요 두 가지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k가 마이너스 루트 2이거나 아니면 k가 루트 2거나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만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나올 테니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선을 하나 두고 그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며 쌍곡선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고요.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4페이지에 24번이고요. 24번에 보면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이 3분의 x제곱 빼기 5분의 y제곱 이퀄 1에 접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짜리 찾으라고 했냐면 2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y는 2x 플러스 b라고 놓고 y에다 2x 플러스 b를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공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한데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이 쌍곡선에 접하는 기울기 m짜리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풀마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곱하기 m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얘니까 a제곱이 3이고요. 얘가 얘니까 b제곱이 5가 되고 m은 2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y는 2x 풀마 루트 a제곱은 3, b제곱은 4, b제곱은 m제곱은 4, b제곱은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y는 2x 풀마 12에서 5를 갖다 빼는 거니까 y는 2x 풀마 루트 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보니까 쌍곡선 2분의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y제곱 마이너스 1 위의 점, 뭐뭐 위의 점, 되게 중요한 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사실은
미적분에 나오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만을 찾아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뭐뭐 위의 점이고 어렵지 않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아예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뭔지를 정리해서 계산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얘가 2분의 x 하나가 마이너스 2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가 되고요. 빼기 3분의 y제곱이니까 3 곱하기 y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보시면요. 0,2분의 1에서 자, 뭐뭐 위의 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특히 지금 쌍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퀄 2가 있는데 양변 2로 나누면 x제곱 빼기 2분의 y제곱 이퀄 1이라고 만들어지는 쌍곡선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쌍곡선이 있는데 0,2분의 1에서 0,2분의 1 갖다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우선은 성립하지 않죠. 쌍곡선 밖에 있는 점입니다. 거기에다가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찾고 그것이 5,k를 지난다면 k가 뭐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여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30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곧대로의 방법은 기울기가 뭔지 몰라. 그 다음에 0,2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이 얘하고 접하는 거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판별식비가 0인 m을 구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지금은 그나마 좀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0,2분의 1이 아니라 1,1 같은 점을 지난다고 하더라도 제곱해야 될 식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건 별로 좋지는 않고 위쪽에서 얘기했었던 방법 중에 기울기를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보거나 아니면은 x1, y1 접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접점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접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0,2분의 1이라서 그런 건데 이따가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접점이 먼저 몰랐는데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접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서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x 하나를 그냥 x1으로 y 하나를 y1으로 고치기만 하면 되는 애예요. 그래서 2 곱하기 x 하나를 x1 그 다음에 x 빼기 y제곱에서 y 하나를 y1으로 그래서 y1 곱하기 y가 2라고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갖다 그은 거냐면 여기는 이 0,2분의 1이라는 점에서 갖다 그은 접선이 되는 거니까 갖다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고 y에다 2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y1은 2가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하면 y1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y1이 마이너스 3인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x1은 아직 뭔지 모르겠죠. 접점을 이용을 하는 게 이제 이득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x1과 y1이 섞여 있는 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0을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가 날아가기 때문에 곡선 밖에, 그러니까 쌍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을 때 x좌표나 y좌표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상대적으로 접점의 좌표를 이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나머지 x1 하나를 찾으러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 x1, y1이라는 이 접점은요, 곡선 위의 점이에요. 여기 위의 점입니다. 뭐뭐 위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x1을 갖다 집어넣고 그래서 2 곱하기 x1의 제곱 빼기 y 대신에 y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y1의 제곱은 2가 되는 거고 y1 대신에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x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이 2가 될 거고요. x1의 제곱이 2 곱하기 x1의 제곱이 18이고 2로 나누면 x1의 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x1이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의 접점까지는 다 찾아놨는데 지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려면 접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조금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접점이 한 번은 3, 마이너스 4고 한 번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3, 마이너스 4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6x 플러스 4y는 2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2다. 이 두 개 중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은 얘를 반대쪽으로 이항을 해서 4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2고 양변을 4로 나누시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걔가 어디를 지난다고 얘기했냐면 5,k라는 점을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지난다는 이야기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y, 즉 k는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결론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앞쪽에 나와 있는 2차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